예, 안녕하세요.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세금의 정석이라는 책을 갖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에서 거의 한 7토픽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주택 매매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이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페이지는 13페이지부터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면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취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내가 신고하는 기한이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 시기는 일단 내가 돈 주고 샀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다, 즉 유상취득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거래에서 샀으면은 계약사상 잔금 지급일, 이게 이제 조금 양도세하고는 조금 다르죠.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사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 아닌 잔금 청산일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보다 돈을 조금 더 빨리 받았다, 그럼 그날, 아니면 늦게 받았다, 그럼 늦게 받은 날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 시기인데, 이 취득세에서만큼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잔금 지급일이 제 취득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개인과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청산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돈을 안 주고 무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증여하고 상속이겠죠. 먼저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 계약일, 이 부분도 조금 양도세하고 다르죠.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로 이렇게 취득했다. 언제가 취득 시기죠? 증여 등기 접수일이잖아요. 근데 이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그럼 증여 계약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증여 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여 계약서상에 증여 계약일이 이제 기재가 돼 있는데 그 날짜가 취득세에서는 취득 시기가 된다.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즉 그 증여 계약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 증여 계약서를 백데이터로 해가지고 등기를 접수한 날, 그게 이제 취득 시기가 되겠죠. 상속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동일합니다. 돌아가신 날, 즉 상속 개시일이 취득 시기가 된다.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원시취득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시취득 같은 경우에는 언제죠? 셋 중에 빠른 날입니다.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그 다음에 사실상 사용승인일, 이 셋 중에 빠른 날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취득 시기가 확정되면은 이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60일 이내 이렇게 이제 관할 부동산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취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좀 많이 이렇게 질문 들어오는 게 특히 이제 분양권을 취득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피를 주고 이렇게 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플러스 프리미엄이 이렇게 다 붙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주택 경기가 조금 하락했었을 때는 마이너스 피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플러스 프리미엄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우리가 이제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이 피 자체가 과세 표준에 이제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느냐, 즉 포함되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법이 다 확정이 됐죠. 이제 개정돼 가지고 플러스 피는 과세 표준에 이제 더해 가지고 이제 과표를 산정하는 거고, 마이너스 피는 그 분양가액에서 그 마이너스 피를 차감해 가지고 그 과세 표준에 취득세 부분을 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액이 5억인데 내가 피를 1억 더 줬다. 그러면 나는 6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분양가액이 5억인데 마이너스 1억 원의 피를 줬다. 준 건 아니죠. 이제 덜 이렇게 주고 산 꼴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4억 원을 갖고 취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 유형 및 취득 대상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먼저 돈 주고 샀다라고 했을 때 유상취득이겠죠. 유상취득 같은 경우에는 취득 대상이 만약 주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거하고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거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율은 취득하액에 따른 1에서 3%의 취득세율인데, 만약 주택에 대해서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면 이제 8%, 12%의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받습니다. 근데 주택이 아닌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뭐 내가 향후적으로 주거로 쓴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일반 세율이 적용될 때보다는 주택 외에 대한 취득세율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주택이 중과세율이 적용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택 외에 대한 취득세율이 4%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주택을 무상으로 이렇게 취득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상속과 증여인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내가 1가구 1주택이에요. 하나의 주택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이제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상속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2.8%입니다.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3.5%인데 이 그 증여 같은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중과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12%의 높은 취득세율이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상으로 취득했었을 때는 내가 사고 판 금액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율을 곱하기 전에 단계가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이 실제 취득가액, 만약 실제 취득가액이 국가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그 시가표준액, 즉 취득가액하고 시가표준액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율이 적용되고, 무상취득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금액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이 적용된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시취득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겠죠. 이때는 취득가액, 그러니까 내가 분양받은 금액 아니면 신축한 금액하고 시가표준액하고 둘 중에 높은 금액을 갖고 취득세율을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취득세율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취득세율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변천 과정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빠를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가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는 지금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됐죠. 굉장히 심플했었습니다. 취득가액을 그냥 6억, 9억으로 나눠가지고 6억 이하는 1%의 취득세율, 6억 원에서 9억 사이는 2%의 취득세율, 9억 원 초과는 이제 3%의 취득세율이 적용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취득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보세요. 내가 6억 원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니까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만약 6억 1억 원에 해당하는 그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6억 원이 넘죠. 이 취득세율이 누진세율이 아니고 단계, 계단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1%에서 바로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떤 얘기죠? 취득가액이 1원이 넘었는데 갑자기 2배 이상의 이렇게 그 세율을 낸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문턱 효과라고 하거든요. 문턱을 넘었을 때 갑자기 배 이상의 이제 취득세율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에 이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취득세법이 이제 개정되기 전까지, 즉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이 가운데 단계를 문턱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사선형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1.01%에서 2.99%의 사선형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그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그리고 이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때는 심플했어요. 그냥 네 번째 주택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때 4주택자에 한해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사선형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산식에 있어 구한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5억 원이었으면 6억 원 이하니까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7억 5천이면은 요 사선형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겠네요. 그래서 7억 5천을 요 산식에 넣어볼까요? 7억 5천 곱하기 3억 원분의 2 하면은 분자가 15억이고 3억 원으로 나니까 5가 나오겠네요. 5-3은 2고 이거를 100분의 1로 나누면 취득세율이 2%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5억에서 7억 5천 사이에는 1%에서 2%가 사이가 될 거고, 7억 5천에서 뭐 9억 원 사이면 2%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취득세율이 적용됐었는데, 현재 취득세율이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지고 완전 개정이 되죠. 그래서 종전 규정과는 굉장히 색다른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율은 내가 주택을 지금 어디에 소유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이고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취득하는 주택이 첫 번째 주택이다.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취득가액에 따른 1%에서 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두 번째 주택이다. 이때부터 이제 중과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은 8%의 단일 세율, 굉장히 높죠.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죠. 근데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 때는 두 번째 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주택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세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8%, 네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취득세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득세율만 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실무에서는 항상 낼 때 보면은 취득세율뿐만 아니라 취득세에 따라붙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전문용어로 서택스라고 하거든요. 이 서택스가 크게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낼 때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까지 같이 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율보다는 조금 더 많은 세율이 그 취득세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 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택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취득세 기본 세율에다가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까지 합하면은 이 토탈 합계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시면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붙여놓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취득세만큼은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취득세율이 그럼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발표가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를 되고, 법이 개정된 거는 2020년 8월 12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이 중과 취득세율이 이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한 분들이 있겠죠. 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이렇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과세율이 적용될 줄 모르고 이미 계약한 분들은 실제 취득 시기가 2020년 8월 10일, 즉 법 개정 시행 시기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면은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취득 시기가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분양계약 또는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지금 취득시가 다 도래했겠죠. 대부분 이제 분양계약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체결한 분에 한해서는 종정 규정에 따라 1에서 3%의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된 취득세율은 내가 한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취득하는 주택이 몇 채이고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데, 그 두 번째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비조정 대상 지역은 두 번째 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하면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데, 그 세 번째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때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얘는 비조정 대상보다 조금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12%의 증가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정된 취득세의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이고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 핵심을 짚기 위해서 네 단계로 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주택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만을 갖고 산정하는 게 아니고 세대를 갖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세대 범위가 확정돼야 되는 거고, 이 세대에 갖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째 주택이고,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와 불문하고, 그러니까 주택 수나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법에서 정책적으로 이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무조건 중과 제외 주택입니다. 만약 무조건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주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죠. 따라서 무조건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세대의 범위를 확인한 다음에 1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수가 몇 채인지를 확인해야 내가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가 확인되겠죠.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 가지고 최종 내가 적용받는 취득세율이 몇 프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1, 2, 3단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무조건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단계는 1세대의 범위,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있었을 때 요거를 같은 세대로 봐가지고 주택수를 확인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볼 거고, 3단계는 1세대가 범위가 확정되면은 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수를 갖고 이제 주택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주택수 계산에서도 포함되는 주택이 있고 제외되는 주택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3단계 단계에서 이제 살펴볼 거고, 4단계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취득세가 어떻게 변천됐는지, 그리고 현재 취득세율이 어떻게 확정이 되고 그 취득세율이 포커스가 뭔지, 즉 주택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튼 요 개정된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4단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